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10월 결산 겸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소설 6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월에 읽은 고전소설 3권과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떠오른 현대소설 3권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고전소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3권은 휴머니스트 출판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인 흉스의 2번째, 4번째, 5번째 책인데요. 흉스 시즌 1의 주제가 여성과 공포여서 가부장제 아래에서 억압받은 여성, 공간과 폐쇄성, 유령 등의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회색 여인입니다. 총 3개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회색 여인은 결혼을 통해 억압받는 생활을 시작한 여성이 남편의 살인을 목격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결혼에 대한 게스켈의 생각과 회색 여인이 되어버린 이 여주인공을 통해 상흔이 여성에게 남기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설 마녀 로이스는 종교재판인 마녀 사냥의 비이성적인 모습을 고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늙은 부모 이야기에서는 애정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갈등 관계가 파괴한 가족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버넌리의 사악한 목소리입니다. 유령 여인, 끈질긴 사랑, 사악한 목소리, 3편 모두 여성성이라는 이미지를 비틀어 사용해서요, 정상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소설들이었습니다. 유령 여인은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러 간 오크가에서 발생을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앨리스 오크라는 인물이 가진 특징들이 보여주는 신비주의 그리고 서늘한 느낌이 주요 포인트인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끈질긴 사랑인데요. 끈질긴 사랑의 경우에는 스피리디온 트랩카라는 교수의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메데아다 카르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메데아라는 여성에게 매혹을 당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하고 그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통해서요,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악한 목소리인데요. 작곡가를 화자로 하고 있고 카스트라토인 차피리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화자는 카스트라토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차피리노의 목소리에 허우적거리면서 미쳐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작곡가가 남성적인 곡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남성적인 곡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책은 공통적으로 공포감을 가지는 여성 주인공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하는 남성 화자들의 관계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넌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도러시 맥카들의 초대받지 못한 자입니다. 클리프 앤드라는 저택을 구매한 피츠 제럴드 남매가 저택 안에 존재하는 유령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신비한 경험들을 적은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여성 주인공들의 대비 구조인데요. 먼저 메리와 카르멜의 경우에 성녀와 집시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적인
모습의 스텔라와 주체적인 모습의 페몰라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미지 대비 구조는 사실 여성 서사의 변화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페몰라의 경우가 다른 남성 인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풀어가고, 그리고 남성 인물들보다 뛰어난 추리력으로 저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을 파악해내기도 합니다. 책의 뒤편에는요, 상상력이 뛰어나군요. 상상력의 의지에 너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요. 라는 구절을 이렇게 뽑아두었는데요. 끝까지 읽고 나면 이 구절이 페멀라를 이야기함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점과 도러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쾌하게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령과 싸운다는 전개, 그리고 결론이 명확해서 사실 5권의 책 중에서는 가장 리듬감이 있는 소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첫 번째 책은 강화길 작가님의 화이트호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고딕 스릴러를 담고 있는 여성서사를 대표하는 단편집입니다. 사실 흉스를 읽으면서 한 1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여성과 공포라는 주제로 소설을 고른다 라고 했을 때 아마 한국 소설 대표로 이 책을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소설이었고, 그만큼 흉스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소개한 초대받지 못한 자의 추천사를 강화길 작가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소설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책은요, 총 7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소설들은 여성 서사가 의미하는 바가 남성 서사의 반대편이다 로는 100% 설명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인물 관계 속에서 각자가 담당하는 역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복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고모의 역할, 가원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손녀를 대하는 모습의 차이점이 가지는 의미를 예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 이 말에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소설집이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는 범죄자, 유령,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오지 않더라도 일상이 스릴러일 수 있다 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특히 이 일상이 스릴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소설집입니다. 두 번째 소설은 구병모 작가님의 내 이웃의 식탁입니다. 이 책은요, 화이트호스에서 가원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을 느꼈던 장면들이 똑같이 좀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진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 정책에 입주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변화한 척하면서 고정적이고, 그리고 또 정책들은 이 갈등을 못 담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허무함, 짜증남, 안타까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병모 작가님이 굉장히 현실적이게 쓰셔서 읽다가 좀 화가 나는 장면들이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고, 이 책의 가장 큰 유의점은 그 화가 나는 장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물의 모사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무레모사라는 재난 지역에 다크 투어를 간 인물들이 겪는 상황들을 통해서요, 디스토피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책들이 공포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점에서 이 책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처럼 세계적 국가적 재난 상황도 그렇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비극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전 상태가 정상이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를 입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는 거지, 계속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겪어버린, 이 경험을 해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일상과 정상 상태를 생각하고 선택을 또 해야 하는 건데, 이 점을 소설이 굉장히 직관적이게 생각하도록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게 된 소설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6권의 소설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책의 주제들이 어둡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권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읽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린 소설들을 좀 아울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 한 개만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장으로 돌아온 김미진은 이진우를 차버렸다. 사람들이 김미진을 싫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례적이었다. 사실 그들의 관계는 괜찮은 구도였던 것이다. 평범한 여성이 특별한 남성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해 쩔쩔매는 것, 시트콤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다룬, 사람들이 다 알면서 즐기는 흔해 빠진 구도였다. 그런 서사의 여주인공은 사실 스타가 되어야 마땅했다. 주눅들지 않는 당찬 성격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김미진은 미움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마리는 이렇게 정리한다. 허락된 털털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미진은 당차기보다 나대는 쪽에 가까웠다.